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한테 인사하지 마시고요. 음, 시청자에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의문을 열다 구호가 하조입니다. 예, 유정걸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뭐야? 긴장했어요? 네, 기대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 의문을 열다에서 준비한 국어과 특강 프로그램 두 가지 중에 음, 첫 번째인 국문법 특강에 대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아이들에게 네. 국어를 가르쳐 주실 때 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제 본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방법인 거예요. 그 배우고 익힌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교과라는 교과의 목표는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분석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해한 정보를 논리적인 단계와 절차에 따라서 추론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그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단계와 절차에 따른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아이들이 낯설어하고 낯선 것을 어렵게 받아들일 때 좀 제일 어렵게 생각.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국어를 국어답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여타의 암기 과목처럼 국어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을 국어 공부답게 시킨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문법 오늘 말씀드릴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문법이란 네. 말을 들었을 때는 영어에서도 문법이 있었고 국어에서도 문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법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음,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음.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법 잘 지켜요? 법 잘 지키는 편이에요? 벌금 내는 거는 잘 지키는 편입니다. 평소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듯이 말해법, 어법, 그래법, 문법 문법. 지켜야죠. 그거 그렇죠. 이번 특강에 이제 내신과 관련한 것이어서 사실 저희가 국문법 특강으로 주말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중학생들 대상으로 고3 수준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음, 문법 공부의 개념이나 원리의 폭도 그렇고 깊이도 고3 수준으로 해요. 개념이나 원리 자체를. 그리고 문제풀이도 우리 학원의 경우는 중2만돼도 고3 수준의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의문을 열다를 지속적으로 다닌 친구들 중에서 문법의 기본 학습을 한번 한 친구들이고 음, 문법 공부가 전혀 안 된 친구들 물론 그 친구들도 그 수업에 이제 유도를 해서 함께 하자 그랬는데 걔네들이 마음 심리적인 저지선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수긍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내신 시험에 문법이 나왔을 때 그조차 어려워해서 그것 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겨울방학 특강으로 문법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 이제 저희 의문을 열다 국어과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맥락을 통해서 얘기를 해라. 음, 음,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글의 해석은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문법에서는 어떠한 강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특별함을 선사해 주실지 아,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 문법 공부를 기존에 우리 하재욱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저는 또 기존에 이제 우리 하재욱 선생님 메이트로 있었던 동료 강사들은 문법을 대체로 어떤 과목으로, 어떤 형태의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법 이런 공부는? 기본적인 문법의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선행을 해야 음, 음, 된다라고 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은 문학과 독해 파트와 달리 문법은 암기다, 개념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사와 반복이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기들은 그래요. 근데
최선의 암기 방법은 이해예요, 이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을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법도 이해해야 될 대상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문법도 독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럼 독해는 무엇이냐면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추론력이잖아요. 그게 독해력이잖아요. 결국 독해는 추론력이죠. 그럼 문법 공부를 어떻게 추론하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어 강사들이 문법 개념 지식을, 그러니까 문법 개념서나 자습서에 있는 개념들을 순서대로 가르쳐요. 그것도 당연히 이제 문법 개념식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수법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간 여르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 누차례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문법을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 근데 문법을 독해력을 기반해서, 그러니까 추론하게 해서 공부하면 개념 지식이 일부 휘발되어도 어, 개념을 환기시키거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문 변동에서 비음화를 설명하면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미음 리을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미음 니은 잉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도 와. 이렇게 네, 가르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가르쳐요. 어쨌든 그 개념은 이미 자습서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비음화의 용례들, 뭐 국민, 뭐 종로, 뭐 여러 저기 비음화의 예들이 있죠. 그 비음화의 예들을 주고 이 예를 통해서 일정한 규칙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인접 의문 환경이라 그러는데 인접한 의문 환경들을 아이들이 찾게 해서 그 같은 의문 변동이 일어날 조건들을 추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의 종류 중에 특히 귀납 추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 자료들의 공통적 속성으로 결론이 이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비음화가 파열음 기억되기 비읍이 비음 미음님 만나서 기억되기 비읍이 미음님 이후로 바뀌는 것이라고 시험 칠 때 외웠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까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중등 문법을 하고 나면 고등 문법은 중등 문법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더 수월하게 가야 되는데 해먹고 까먹으니까 또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추론하게 하면 문장에서 어휘에서 형태소에서 중세 국어 자료를 가지고 추론하게 하고 개념을 이제 가설 형태로 전제로 삼게 하고 난 뒤에 지들이 추론한 내용을 용례로 다시 적용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습서의 개념을 보여주게 되면 개념이 단단하게 잡히죠. 그래서 독해력도 길러주고 추론력도 길러주고 이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니까 암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법은 이제 개념어들이 많으니까 그 개념어들을 철저하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문하면 음소와 운소 하위 개념을 나누고 운소를 다시 자음과 모음, 자음을 다시 좋은 방식과 좋은 체계, 그 다음에 삼중 체계로, 그 다음에 모음의 경우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단모음은 다시 기준 체계 세 개로 이렇게 상위 사이로 쭉 훑어 내려오게 하고 반대로 하위에서 상위로 쭉 훑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백지를 가지고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뭐 중등 문법을 고등 문법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쉽고 지금 저기 이번 겨울방학강으로 두는 중등 문법 공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중학생들이 중등 문법을 잘 안 가르쳤어요. 중학생들이 고등 문법을 바로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중등 문법은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거 교과서 한 단원에 있는 내용을 저는 15분에서 20분으로 설명 끝낼 수 있어요. 교과서에 많은 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 왜냐하면 문법도 단원별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험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담화의 개념, 정확한 발음과 표기, 그다음에 뭐 한글 창제의 원리 이런 것들이고요. 3학년 때 들어가는 범위가 무엇이냐면 국어의 의문과 문장, 통일시대의 우리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접 의문 환경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인접 의문 환경을 찾고
표기된 것과 소리의 비교, 그리고 의문의 수 변화 같은 단원별 핵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개념을 쫙이 아니라 의문의 개념과 용례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인접 의문 환경 파악하기, 변동된 의문의 개수 변화하기, 그 다음에 표기와 소리의 변화의 차이, 문장에선 소수를 중심 같은 소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문장 성분 따지고, 문장 성분이란 기능이니까 다른 말과의 관계를 따지는 등, 즉 문법 단원마다의 문제결의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들을 아이들이 일러 주기 때문에 음. 중학교 문법은 뭐 저희 이번 문법 특강이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교과서에 있는 문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1 학생들이 이걸 두 개를 다 듣게 되면 4주 동안 중등 문법이 4주 동안 완성이 되는 네네 거예요. 4주 동안 일주일 2번 정도 하게 되면 중문법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 그 이화 표현, 비창의 국어, 의문의 국어의 특징이고요. 또 문법 공부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 다 그럴 거예요. 시험 치고 나면 집에 와서 저번 시험에 쳤던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한 100개가 있으면 한 98개 정도는 기억을 맞아요. 못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왜냐? 암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음. 뇌에 있는 단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했기 음.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내용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어머님들은 아마 그럼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이거를 다 알았는데 왜 모르지? 음. 아마 그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음. 단순히 국어가 아닌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학습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보는 방관자의 입장, 시선으로서 봤을 때는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거 누구든지 알 수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음. 거의 대부분의 국어학원, 대부분의 보습학원, 대부분의 네. 종합학원에서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점수만 내기 위해서 음. 암기해,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고, 제일 그것의 예가 뭐냐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문장 성분이든 혹은 발음과 표기와 관련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로 물으면 아는데, 사실 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 다른 용례를 주면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부가 아니라 시간 그렇죠. 낭비여서요. 우리 아이들은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시를 관리해서 그것을 시험 문제에 적용한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문법 공부는 문법 개념 지식을 배워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 자료 분석 능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서 결론이 이르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사고의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혹은 아니면 다른 그렇죠. 교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학업과라든지 아니면 활동 보고서를 네, 쓴다든지 하는 뭐 거에 대한 모든 그렇습니다. 것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2학년과 3학년 과정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진행과 지금. 음, 이 두 과정의 차이점을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언질이 나온 것 음. 같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저희가 설명 뭐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처리를 같이 해드릴 수 있으면 영상으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이거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원래 재원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다 예, 이제 문서로 강의 발송이 계획서가 나가니까 발송할 겁니다.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방송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것 예, 예. 같습니다. 요게 제 강의 계획서인데요. 제가 이제 검인정 교과서 중에 우리 재원생 그리고 우리 학원 주변의 학교가 많이 선택하고 있는 출판사를 5개 선택했습니다. 음, 창비, 천재, 지학사, 비상미래인이에요. 근데 음, 1학기, 2학기 교과서 출판사별로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학기별 차이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음, 1학기에서 창비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다루고 천재에도 그걸 다루어요. 지학사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다루고 비상이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창비와 천재와 비상이 1학기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다룹니다. 물론 이건 이제 고등법에서도 담화 이야기는 다뤄집니다. 그리고 미래인에서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성이 나오거든요. 이 1학기 과정입니다. 근데 2학기에 가면 창비와 천재가 이제 진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한글 창제 원리와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하고 지학사의 경우는 우리의 국민정음이라는 대단한 명으로 한글 창제 원리를 합니다. 비상도 한글 창제 원리를 하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엔도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문법은 담화와 올바른 발음과 표기와 한글 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문법을 할 텐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예비 중1 학생들은 중2 때 시험 범위니까 이 강좌는 중1과 중2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죠. 좋겠고요. 중3 학생들 중에 공부한 거 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의 주요 강좌 내용은 담화의 개념과 특성, 올바른 발음과 표기, 한글 창제 원리와 특성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법 개념 체계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곧 암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념을 저장하고 저장된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학교 내신 공부할 때 국어 시험 범위가 몇 단원이 들어가든 예를 들어 소단원이 4개 들어가든 5개 들어가든 아이들에게 부담은 5단원 들어가면 나머지 4단원보다 이 문법들은 한 단원이 더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 때 이런 부담을 안 갖게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이고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창비, 천재, 지학사, 비상, 미래인을 봤는데요. 창비가 1학기 때 국어의 의문과 문장, 천재는 우리말의 의문체계.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 다음에 천재는 통일시대의 우리말도 합니다. 지학사와 비상이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하고 미래인에서 국어의 의문 통일을 향한 국의 길이어서 대체로 이 5개의 출판사들이 의문, 문장, 통일시대의 우리말에 대해서 합니다. 2학기 때는 창비가 통일시대의 국어,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 천재는 문장의 짜임을 하고요. 지학사가 우리말의 의문, 그리고 남북한의 언어와 통일시대의 국어, 비상이 의문체계, 미래인이 문장의 짜임이기 때문에 중3 때는 의문, 문장, 통일시대의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2 학생들처럼 이 개념은 중2 학생들이 중3 대비하는 것과 또 현재 중3 올라가는 학생들, 다시 중2 올라가는 학생들이 사실 일주일에 2번씩 해서 4주 하면 중2, 중3 문법이 끝나니까 중2, 중3 학생들 모두 이제 듣게 한 겁니다. 중2 학생들도 들어도 되고요. 중3 학생들 바로 내신 앞두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짜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겨울방학 문법 특강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 학년 구분을 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학년 구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들에게 겨울방학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또 고등학교에 가면 그대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고1 국어 과정에도 연결이 되고 우리 고2 또 언어와 매체에도 그렇죠. 엄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가족수는 잘 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중등법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유불리했었을 때 화작을 선택하느냐 언매를 선택하느냐 차이가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응. 그러니까 그 선생님 화작을 선택할까요, 엄매를 선택할까요?라는 질문에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엄매 해야지. 왜냐? 표준 점수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럼요. 난이도의 차이를 떠나서 선생님 저는 국어 문법을 못하는데 엄매를 해가지고 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무조건 화작이 아니야. 엄매를 해야 돼. 우리는 언매를 또 화작부터 쉽게 가르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중등에 대한 문법, 중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법을 핵심 총정리할 수 있는 네. 아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내신 대비는 쉽게 가볍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의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국어 특강을 들었을 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님들께서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기획을 하신 원장님께서 유정근 선생님께서 어머님들께 한번 어필을 하는 우선 시간을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어떤 강사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아이들 깔깔거리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아이들에게 준 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 그러니까 문법이란 것이 애당초 처음부터 그 법칙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표현들을 통해서 규칙을 우리가 도출해낸 것이거든요. 문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귀납적 추론의 사고력이 좋아진다. 문법 개념 학습을 통해서 독해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문법의 가교예요. 중등문법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중등문법에서 했던 공부가 고등문법, 수능문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등문법을 하면서 다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중등 내신 공부할 때 뭐 문법 공부 때문에 시간을 쓰는 일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이번 수업 특강의 기대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법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문법 특강보다는 공부하는, 학습을 하는 도구로서의 가치. 뭐 저희 의문에서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국어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음, 도구이다. 음, 도구로서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녹여낸 강의인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으니 이번 방학 중에 있는 이 특강 시간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나서 너무나도 큰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세부적인 강의의 디테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2 문법 강의는 매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2시 10분에 이렇게 90분이죠? 네, 90분 강의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3 문법 강의는 매주 수요일 12시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90분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희가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원내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블로그 상담, 포스팅 언제세요? 블로그 포스팅은 오늘 바로 아, 올라갑니다. 예, 네, 예. 준비가 다 돼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과 함께 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수업과 좋은 발전의 방향성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뭐 나머지 또 하시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수업 시간. 알겠습니다. 모든 걸 저희가 드리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어. 그래서 오늘 의문을 열다 국문과 특강에 대한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